안녕하세요. 김현수 변호사입니다.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 일처럼 열심히 일해주는 변호사,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내주는 변호사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. 하지만 문제는 변호사와 직접 일해보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, 특히 어떤 변호사를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변호사가 양심적으로 상담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상담하시다 보면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가 있어요. 예를 들면,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.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말을 상담에서 들으셨다면 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민사든 형사든 그 결과를 100%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은 매우 드물어요. 물론 종종 있긴 합니다.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분명하게 쓴 경우, 그리고 보증금 반환 사건, 이런 경우는 이것도 사건마다 다르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. 하지만 재판에는 변수가 많아요.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는 오히려 불리한 점부터 짚어주고 객관적으로 상담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이건 입증이 조금 부족합니다.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객관적으로 리스크를 설명하는 변호사는 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일 처리를 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.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사무장님이 상담하고 변호사는 누가 업무를 보는지 모르는 사건인 경우도 있고요. 또 상담했던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가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. 특히 광고비를 많이 쓰는 대형 네트워크 펌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좋은 변호사는 직접 상담부터 하고 직접 일을 챙깁니다. 그리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전화가 잘 안 된다든지 변호사랑 연락조차 하기 힘들다. 그렇다면 그 사무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담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. 변호사님이 직접 제 사건을 맡으시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로는 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. 특히 형사나 의료, 건설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변호사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변호사 검색을 해보시면 그 변호사의 전문 분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. 변호사협회에서는 일정한 경력, 그리고 그 분야에 처리한 사건 수, 그리고 연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변호사에게 전문 분야 자격을 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하는 사건의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그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전문 분야도 사실 변호사가 신청해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는 그 분야에 처리한 경험이 많지만 전문 분야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 변호사님에게 자기와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네 번째로는 광고비를 과다하게 쓰는 것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결국 그 광고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 상단에 노출될 정도로 광고비를 많이 쓰는 변호사 사무실은 광고비가 한 달에 수억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결국 그런 비용들은 의뢰인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경우에는 선임료가 올라간다라든지 선임료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사무실은 광고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 수를 처리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게다가 이런 사무실은 상담하는 변호사와 일 처리하는 변호사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사무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 비용 설명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. 어떤 변호사들은 어떤 일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
예를 들면 뭐 형사사건의 경우에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했는데도 조사 참여의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나온다. 또는 어떤 명목으로 또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. 뭐 이렇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단계에서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무실이 좋습니다.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. 두세 명 이상 상담해 보세요. 그래야 수임료가 합리적인지 누가 신뢰할 만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. 두세 곳에 상담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뭐 한 두 분이라도 상담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자기한테 잘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보다 리스크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